요즘 뉴스만 틀면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환율이 오르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달러가 비싸진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그걸 아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율이란 건 말이죠.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서 파는 아이폰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때 한 달러 몇 원이냐? 그게 바로 환율이죠. 그런데 이 환율이 마치 사람 기분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걸 움직이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세계의 돈의 흐름이에요. 요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이유는 아주 다양하지만 핵심은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달러가 너무 매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돈의 법칙이에요. 돈은 늘 안전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요즘 미국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죠. 금리가 높다는 건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 1억을 맡기면 연 3% 이자를 주는데 미국은 5%를 준다. 그럼 돈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미국으로 갑니다. 이걸 달러 강세라고 부르죠. 결국 한국에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채권 사자. 미국 금리가 훨씬 좋잖아. 그래서 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요. 그럼 시장의 달러는 부족해지고 원화는 넘쳐납니다. 그 결과 달러 값이 오르고 환율이 급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불안한 세계 정세입니다. 전쟁, 지정학적 갈등, 무역 분쟁 이런 게 생기면 사람들은 불안해져요. 불안하면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죠. 그게 또 미국입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중국 경기 둔화 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 세계 돈은 미국으로 몰립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 리스크 오프 리스크 마이너스 오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큰 지진이 난다고 해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뉴스만 보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괜찮을까? 혹시 내 돈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급히 한국 자산을 팔고 미국 달러로 옮겨요. 이때 달러 수요가 급증하니 환율이 오르게 되는 거죠. 결국 환율이 급등한다는 건 세계가 불안할수록 달러가 힘을 얻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달러는 일종의 피난처, 경제의 금고 같은 존재거든요. 세 번째 이유, 한국 경제 자체의 약화 신호입니다. 이건 좀 뼈아픈 부분이에요. 달러가 강해서 환율이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화가 약해서 오를 수도 있죠. 요즘 한국은 수출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가격이 주춤하고 중국의 경기 둔화로 교역량이 줄고 있어요. 수출이 줄면 달러가 덜 들어오겠죠. 그럼 시장에 달러가 귀해집니다. 게다가 국민들이 해외여행, 해외 직구, 유학비 등으로 달러를 써버리면 시장에서 달러는 더 모자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바로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에서 물건을 더 많이 사오면 달러를 더 써야 하잖아요. 그럼 환율이 더 오르게 됩니다. 요즘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달러가 강해서 오르기도 하고 원화가 약해서 오르기도 하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환율 급등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주 많습니다. 우선 수입 물가가 올라요. 기름, 원자재, 외국 식품 이런 건 전부 달러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200원일 때는 한 달러짜리 물건이 1,200원이지만 환율이 1,400원이 되면 그 물건은 1,400원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가격이 200원 오른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환율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기업들도 힘들어집니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 그들은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즉, 물가가 오르는 거죠. 반대로 수출 기업은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높으면 더 많은 원화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일부 수출 기업들은 환율 상승을 호재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환율이 시장 신뢰를 흔들 수 있어서 경제 전반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뭘 할까요? 첫째, 달러를 시장에 푼다.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 달러를 공급하면 일시적으로 환율이 안정됩니다. 둘째, 금리를 올립니다. 한국 금리가 오르면 돈이 한국을 떠나지 않게 붙잡을 수 있지요.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내수 경기가 식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결국 정부는 외교, 통화, 수출 정책을 총동원해서 달러 수급 균형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환율은 심리 싸움이라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 정책으로도 한계가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는 미국의 고금리로 달러가 매력적이 됐고 세계 정세가 불안해서 돈이 안전자산으로 몰렸고 한국 경제의 수출 둔화와 무역 적자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지금처럼 환율 1,400원 시대가 온 거죠. 경제는 참 신기합니다. 돈은 늘 안정과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 세계 돈의 심리 그리고 나라의 체력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다음번 뉴스를 보실 때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구나. 그럼 당신은 이미 강대박급 경제통입니다. 이상 강대박이었습니다. 세상의 돈 흐름을 쉽게 설명하는 남자. 다음 시간엔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은 왜 요동칠까? 그 이야기도 아주 맛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